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선 정규직의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엔 일용직의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두 달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 알바 해본 경험 있으시죠? 이런 것처럼 내가 맡고 있는 거래처 중에 음식점이 있다, 아니면 주점이 있다 하면 일용직 신고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처럼 1년, 2년 장기적으로 정규직 직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종이라면 일용직 신고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규직은 입사했을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급여가 매달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은 한 달 나타날 수도 있고 이랬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정규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원천세 신고 방법에서도 조금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가 있겠죠. 이번 4회차에서는 과연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가 무엇이고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본 후 5회차 오늘의 팁 편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팁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규직과 일용직, 이렇게 근로소득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하면 정규직의 반대말인 비정규직의 일종입니다. 그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또 우리가 원천징수처럼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또 어려운 말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쉽게, 실무에서 정규직과 일용직을 가장 크게 나누는 기준은 정규직은 4대 보험이 해당이 되고 일용직은 고용산재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실제로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원천세 신고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요. 먼저 스텝 1, 사원 등록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정규직 신고에서처럼 같은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요. 먼저 메인 화면에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일용직 사원 등록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사원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름과 그리고 주민번호, 그리고 입사 연월일, 그리고 계정 과목입니다. 여기서 정규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우리가 일용직은 1월에 나왔다가 안 나올 수도 있고 7월에 나올 수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연월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에 2018년 1월에 일용직이 발생이 됐다면 그냥 입사 연월일을 2018년 1월 1일로 입력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스텝 2 급여 자료 입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원 등록 아래 부분에 보시면 급여 자료 입력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월분 급여를 1월 31일에 지급한다 하면 이제 귀속월에 2018년 1월, 그리고 지급 일자에 2018년 1월 31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1월 현재 일용직 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쫙 뜨게 됩니다. 여기서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용직은 일당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날짜에 얼마씩 받아갔다, 그럼 입력을 쭉 해주시게 되면 총 1월 한 달 동안 며칠을 일했고 얼마를 지급받았는지가 뜨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장님께 받아야 되는 내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누가 언제 얼마씩 받아갔는지 이 내역을 받아야 일용직 신고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했다면 스텝 3 원천세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정규직 신고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신고 상황 신고서라는 이 긴 이름을 가진 서식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1월 기속, 1월 지급으로 해서 엔터를 치면 우리가 스텝 2에 입력해 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원천세 신고서를 마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3회차에서 이제 팁 중에 하나인 마감이라는 이제 버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마감을 눌러놓게 됩니다. 자, 마감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5회차에서는 바로 오늘의 팁으로 이어지겠습니다.